필리핀 봉쇄가 시작된 지 445일째입니다. 6월 2일 수요일 지금부터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필리핀의 옥타 연구팀은 5월 26일부터 6월 1일까지 메트로 마닐라의 재생산지수가 0.68로 전주 0.57에 비해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7일 평균은 1135건으로 일주일 동안 8% 증가했다고 전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재생산지수는 1.09로 증가했으며 7일 평균도 37% 증가한 6,699건을 기록했습니다. 옥타 연구소에 따르면 리잘의 안티폴루와 라구나의 산타로사가 새로운 확진자가 대폭 증가했으며 다바오시, 가가연데오로, 일로일로시, 제네럴 산토스, 부뚜안, 바탕가스시, 딸락시가 지난주에 비해 상당한 증가폭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모레노 마닐라 시장이 필리핀 정부가 필리핀 국민들이 외출할 때 안면보호대를 착용하도록 요구하는 것에 대해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비용을 줄이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병원에서만 착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필리핀에서 안면보호대에 대한 무용론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조만간 필리핀 정부가 이 문제점에 대해서 논의할 것 같습니다. 필리핀 하원은 6월 1일 헌법의 경제 조항에 대한 개정안에 대해 최종 독해를 마쳤으며 의회가 폐회하기 전에 제안을 통과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다. 찬성 250일, 반대 20일 기권 2표로 통과한 조항은 천연자원, 공공시설, 교육기관, 미디어 및 광고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는 조항에 법에 의해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이라는 문구를 삽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제안은 상원을 통과하고 국민투표로 비준되면 의회가 헌법에 의해 부과된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제한을 조정할 권한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상원을 통과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상원의원 대다수가 여전히 헌법 변경에 대해 부정적이기 때문입니다. 제안된 헌법 개정안의 지지자들은 외국인 투자에 대한 규제 완화가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인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경제 침체에서 필리핀이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비평가들은 이 제안이 경제를 외국인들에게 개방하는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중국의 두 번째 백신인 시노박에 대해 응급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WHO는 6월 1일 시노박 백신에 대해 긴급 사용 목록으로 승인하여 가난한 국가에서 두 번째 중국 백신을 사용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시노박 백신은 18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권장했으며 2에서 4주 후에 2차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필리핀 정부의 백신 추진에 있어 5월 현재 총 800만 회 중 시노박 백신이 550만 회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1년에 2,500만 회를 주문했습니다. 시노박 백신은 5월 말 현재 중국과 해외에서 6억 회 이상이 백신에 공급했으며 4억 3천만 회 이상이 투여되었습니다. 보건부에서 주최한 한 포럼에서 필리핀 정부가 A2 및 A4 범주에 속하는 사람들에 대한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접종 목표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존 왕 박사는 만약 우리가 12월까지 인구의 70%를 예방접종을 목표로 계약하고 있다면 3개월 동안 21%의 예방접종을 진행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왕 박사는 공급 문제와는 별도로 백신에 대한 접종 깊이가 집단 면역을 달성하려는 국가의 목표를 방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필리핀 정부 자료에 따르면 155만 명의 의료 종사자 중 140만 명, 약 90%가 이미 백신 접종을 완료했으나 노인 940만 명 중 130만 명, 14%만이 예방접종을 받았고 동반질환이 있는 1450만 명 중 110만 명, 8%만이 예방접종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1차 백신 접종자의 50%가 2차 접종을 맞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210만 명의 백신 접종자 중 100만 명이 8주 후에 접종을 받는 2차 접종에 나타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백신 접종에 있어 수도권이 가장 선두주자이며
코디넬라 행정구역 가가얀밸리가 그 뒤를 잇는다고 말했습니다. 필리핀은 지난 3월 조사에서 10명 중 6명이 백신 접종을 꺼리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필리핀 국립 그리드 코퍼레이션은 6월 2일 자료를 기반으로 6월 3일 루존과 비사야, 민다나우 지역에 대한 전력량을 예측했습니다. 내일 루존 지역의 가용 전력량은 11,625메가와트로 최대 수용량 1,294메가와트에 대비 1,331메가와트의 여유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오늘 태풍으로 인한 강수량이 높아지면서 기온이 내려가 기존 전력량의 수요가 감소하면서 전력 수용량이 하락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필리핀 관광부는 자격을 갖춘 국내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PCR 검사 비용의 50% 지원을 재개한다고 2일 발표했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2020년 전염병으로 인해 4,010억 페소의 손실이 발생한 지역 관광산업을 살리기 위해 보조금을 3,517억 페소를 배정했습니다. 보조금 재개는 수도권 플러스 지역과 MGCQ 지역 사이의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여가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관 간 태스크포스의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필리핀 관광진흥위원회는 필리핀 종합병원 및 쾌존의 필리핀 아동의료센터와 계약을 체결했으며 보조금 신청자는 관광부 공인숙박시설에서 왕복 항공권과 예약을 확인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리핀 백신 책임자인 갈베지 장관은 필리핀 국민 70%가 올 연말까지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지만 인구의 절반 이상이 백신에 접종받으면 경제가 재개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갈베즈는 이스라엘, 미국, 영국과 같은 국가의 경험에 따르면 인구의 30%가 백신을 맞았을 때 코로나 확진자, 입원 및 사망이 감소했으며 그 수가 50%에 도달하면 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30%에 도달하면 일부 제한을 열 수 있다는 인계값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50%에서는 경제를 완전히 개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메트로 마닐라에서 하루 12만 명이 백신을 접종하게 되면 연말까지 70%의 접종이 가능하다고 전하면서 1,200개의 예방접종센터에서 센터당 100회 접종을 받으면 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최대 6,000명이 접종할 수 있는 센터가 개설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필리핀 이민국은 예방접종을 받은 외국인 여행자가 필리핀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안한 그린레인을 지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민국 제이미 모렌테 국장은 성명에서 기관 간 태스크포스가 관광 목적지를 레저 여행자에게 재개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기 위해 공항에서 예방접종을 받은 외국인을 위한 그린레인 설정을 지원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모렌테 국장은 기관 간 태스크포스가 국경을 개방하기에 적절한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민국 모렌테 국장은 관광 및 여행 산업 외에도 국제 레저 여행자에게 국경을 개방하는 것은 전염병으로 인한 비즈니스가 타격을 입은 항공사 및 해운 산업의 부활을 가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관광부 뿌얏 장관은 필리핀 국민들이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동안 검역 규정이 완화되고 있어 예방접종을 받은 외국인 여행자들이 관광을 위해 방문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울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이 6월 1일부터 필리핀 전역에 대한 검역 규칙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의 검역 규칙에는 새로운 단어들로 이루어져 있어 구분이 쉽지 않은데 필리핀 마닐라 불리틴 신문사에서 그래픽으로 구분한 자료가 있어 인용합니다. 엔터테인먼트, 바, 콘서트, 영화관 등은 MECQ, GCQ 지역에서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레크리에이션 중에서도 당구, 아케이트 등 실내 스포츠는 제한되며 놀이공원, 닭싸움 등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로또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전 지역에서 허용되고 있습니다. 경마에 대해서는 MECQ 지역에서는 허용되지 않으며 GCQ 지역에서만 임시로 허용됩니다. 야외 스포츠 중 개인 운동은 MECQ에서 허용되며 GCQ에서는
비접촉 운동에 대해서는 허용됩니다. 실내 스포츠와 실내 관광지는 GCQ 검역에서만 수용인원의 50% 이내에서 가능합니다. 또한 회의, 전시회 등도 GCQ에서만 50% 내에서 허용되고 이발소, 미용실, 마사지 등은 MECQ에서는 허용되지 않으며 GCQ에서는 50% 내에서 허용되고 수도권과 같은 엄격한 GCQ 지역 하에서는 40%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가능하며 안전 허가를 받을 경우 추가 10% 내에서 운영이 가능합니다. 야외 관광지는 MECQ 하에서는 허용되지 않으며 GCQ에서는 50% 내에서 엄격한 GCQ 하에서는 30% 내에서 가능합니다. 호텔 숙박은 GCQ 하에서 가능하며 엄격한 GCQ 하에서는 인증된 업체에서만 가능합니다. 실내 식사에 대해서는 MECQ 하에서는 허용되지 않으며 GCQ 하에서는 50%, 수도권 지역의 엄격한 GCQ 지역에서는 30%가 허용되며 안전 확인을 받을 경우 추가 10%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실외 식당은 엄격한 GCQ 지역에서 50%가 가능합니다. 교회는 MECQ 지역에서는 10%가 가능하나 지방정부가 승인할 경우 30%까지 추가 허용됩니다. GCQ 지역에서는 30%까지 허용되며 역시 지방정부가 허용하면 50%까지 종교 모임이 가능합니다. 한편 18세 미만 65세 이상의 시민들은 MECQ, GCQ 하에서 여전히 외출이 허가되지 않습니다. 다바오 시 정부는 확진자 증가로 인해 6월 5일부터 30일까지 도시의 검역 상태를 개선된 지역사회 검역 MECQ로 상향하도록 기관관 태스크포스에 요청했습니다. 시 정부는 6월 2일 페이스북에 이미 기관관 태스크포스에 요청을 전달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바오시가 MECQ 검역이 확정되면 일이나 사업을 제외하고 집에 머물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바오시는 6월 1일 338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하루 확진자 발생 숫자로는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다바오는 지난 5월 31일 두테르테 대통령의 발표에서 6월 30일까지 일반 지역사회 격리 GCQ 하에 놓여 있습니다. 라파레알스가 소유한 라구나 산페드로의 골프 코스가 한국 파트너와의 계약을 종료하고 필리피나스 골프 할로우 리지로 개장할 것이라고 필리핀 인콰이어 골프지가 보도했습니다. 새로운 할로우 리지 관리팀의 책임자인 에릭산 후아는 지난 6월 1일 사소한 혼란 끝에 KC 필리피나스 골프라는 이름이 이전 영업관자에게 거래한 모든 특별 회원권과 경기권을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할로우 리지는 부동산 소유자 올리베레오 라파레알 주니어와 숙박시설을 포함한 골프클럽의 관리 및 개발을 위해 5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한국의 광천건설이 지난 2013년 4월부터 경영을 담당한 KC 필리피나스는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많은 교민 관련 골프대회를 개최했는데 많이 아쉬움이 남습니다. KC 필리피나스 골프장은 지난 1962년에 필리핀 오픈을 개최하기 위해 할리데이 힐스로 개장했으며 1987년 일본 투자자에게 매각되어 다트 필리피나스 골프로 변경되었고 2013년 4월 1일 일본 투자자와의 계약 만료로 한국 광천건설이 인수해 KC 필리피나스로 개명 운영해 왔습니다. 하지만 5월 31일 라파레알에 의해 한국 기업의 임대 계약이 무효화되면서 필리피나스 골프 할로우 브리지로 개명되었습니다. 에드사의 쇼 블루버드에 위치한 만달룡시의 스타몰 쇼핑몰에서 오늘 새벽 6시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화재는 쇼핑몰 주차장에서 발생했으며 6시 50분경에 화재가 진압되었으며 소방청 관계자는 현재 화재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보건부는 2일 오후 4시 현재 새로운 확진자가 5,257명 발생해 총 124만 716명으로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늘 사망자는 146명이 발생해 21,158명으로 증가했으며 사망률은 1.71%였습니다. 오늘 회복은 어제 6,230명에 이어 6,266명이 회복되었으며 116만 7,426명이 회복되어
회복률은 94.1%를 기록했습니다. 오늘까지 검역시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확진자는 52,132명이며 수도권 중환자실 이용률은 50%로 하락했습니다. 또한 오늘 양성 확진율은 12.8%로 기록되었습니다. 옥타 연구팀은 지난 몇 주 동안 메트로 마닐라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질환 사례가 감소하는 추세가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박사는 메트로 마닐라, 까비떼, 라구나, 리자이 및 블라칸의 일부 지방정부 단위에서 사례가 증가하기 시작하는 것이 관찰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보타스, 말라본, 마닐라와 같은 일부 지방정부는 여전히 좋은 숫자를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데이비드 박사는 일부 지역에서 사례 증가는 건강 프로토콜을 준수하지 않는 대중의 안일함과 실패를 언급했습니다. 달러 대비 페소는 47.82페소로 거래되었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7.4원 오른 1113.3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페소에 대한 원화는 1페소에 23.27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태풍 단떼가 수요일 오전 마스바테 지역에 상륙하면서 루존과 비사이 지역에 대한 태풍 경보가 발령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태풍의 이동 경로가 서쪽으로 계속되면 오리엔탈 민도르의 일부를 지날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올해 네 번째 태풍인 단떼의 영향으로 6월 2일 오전 현재 3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실종되었으며 태풍이 점차 발달하여 시속 20km에서 25km의 속도로 서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태풍이 수요일 밤에 루존을 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메트로 마닐라 6월 3일 최저 기온은 26도, 최고 기온은 33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일출은 오전 5시 25분이고 일몰은 오후 6시 22분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